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소방시설 관리사 합격 전략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준비를 했어요. 촬영을 좀 미리 좀 하려고 하다가 2024년 12월 11일 날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역대급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하려다가 날짜를 조금 좀 합격자가 나온 다음에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하나씩 가면서 해보죠. 자, 우선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이란 소방 분야 자격증 중에서 포지션 자체가 달라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사, 소방기술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한국소방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 파트에 있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도 국가기술 자격증이고요. 현재 소방시설 관리사는 국가기술 자격이 아니고 전문 자격증이에요. 전문 자격증 어디에서? 소방청에서 발행하여 주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전문 자격증 공고를 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필요에 의한 인원을 뽑아서 그 필요한 분야에 적용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세무사, 회계사, 희소성이 되게 좀 있죠. 물론 따기도 어렵지만 그런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고요. 지금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관리사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방기술사 공부를 또 하시다가 요번에 400명 붙은 걸 보고 또 다시 전화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3년 만에 전화 통화했는데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관리사 공부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자꾸 우왕좌왕 하시다 보면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지금은 소방기술사가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럽니다. 예전에 소방기술사가 갈 수 있는 파트는 설계, 감리예요. 기술사 따고 공사 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물론 공사가 체질에 맞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 없다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면 설계나 감리 쪽에서 이렇게 회사가 경영이 안 좋고 어려워지면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1명, 2명을 해고하거나. 지금은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원 감축이 아니라 부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추세예요, 지금. 특히나 감리업체들은 설계를 해야지 보통 1년,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감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2023년, 2024년도에 설계 나간 게 거의 없다고들 해요. 그만큼 소방기술사는 취득을 해도 취업 자체는 어려워요. 그래도 또 소방기술사가 기술사 나름대로의 또 목표성도 있고요. 가치도 있죠, 사실. 소방분야 책임자 정의 자격증이다 해서 시행은 1993년 1회에 87명이 붙었고요. 4회에 가장 적은 9명. 그 다음에 19회 때 283명이 붙었고요. 2025년도에 403명이 붙었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해서 2025년도에는 26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403명. 여기서 이제 힘든 게 2023년도예요. 2023년도에 몇 명을 뽑았냐면 놀라지 마시고 39명이에요.
계속 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니고 이거는 전문 자격증이라고. 소방청에서 인원 조절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려고는 해요. 그러면 요게 비율적으로 보면 39명에서 403명이면 10배수가 넘어요. 그만큼 많이 뽑았죠. 물론 많이 뽑은 거에 대한 당위성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2024년 24회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험 제도도 바뀌어요. 물론 이제 바뀌기 전에 가능하시면 공부하시라고 오늘 이러한 학습 전략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시험 제도가 바뀌면 시험의 어렵건 쉽건 처음 그 시험을 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거 팩트는 93년, 그러면 2003년, 2013년, 2023년까지만 해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2,600명이라는 숫자밖에 관리사가 나오질 않았다. 특히나 이 중에서 403명을 빼면 2023회까지는 2,2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2,200명. 그 중에서 점검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관리사님은 한 1,300명 정도, 1,40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관리사들이 따면 관리사들은 무엇을 하냐? 취업이 일단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고요. 제가 웬만하면 금전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금전적인 얘기는 연봉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봉은 1년에 내가 얼마를 회사에 벌어줄 수 있고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줘라 라고 하는 게 연봉 개념이잖아요, 사실. 근데 관리사의 특징은 경력과 관계없이 연봉 현상이 되는 게 사실 현재의 추세예요. 39명 뽑았을 때 당시에 관리사 연봉이 거의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치솟았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400명이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취득을 하시면 기득권자가 됩니다. 취업은 보장된다. 그래서 가끔 전화가 와요.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내가 이거 좀 많은데 이걸 따면 취업할 때가 있냐 물어보십니다. 취업할 때가 있고 없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취업은 100% 됩니다. 단 걸어는 다니셔야지. 현장을 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걸어는 다니셔야지. 취업은 100%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겠죠. 99.9%. 본인하고 맞는 회사 찾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연이죠. 그리고 취업을 하시다가 보면 가장 한계점에 다루는 게 있어요. 연봉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력이 있는 관리사나 경력이 없는 관리사나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초반에 받았던 연봉을 세월이 지나면 계속 상류에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본인의 씀씀이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럴까요?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은 특혜가 있습니다. 특채. 제 지인분들도 4분이 관리사를 따서 특채로 들어가셨어요. 관리사 따고 경력 2년이면 공무원 7급 특채를 시험 볼 수 있어요. 경쟁률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시면 관리사 취득하고 2년 경력이 있으면 난 공무원이 체질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취업은 좀 쉬운 편이다. 다만 또 이제 7급이다 보니까 스타트 라인 자체가 급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급여는 좀 세게 나갑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본인의 선택이라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관리사는 어떤 시험인가?
시험 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1차 날짜 발표했어요. 5월 3일, 2차 9월 6일.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새겨 들으세요. 1차를 합격하면 합격한 사람이 하나요. 2차를 시험 볼 자격을 줘요. 자, 그러면 한 번을 유예해 줍니다. 한 번 1회, 그 다음에 2회를 유예해 줍니다. 2차 볼 수 있어요. 즉 2025년도라고 나왔으니까 2025년도로 봅시다. 2025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2025년도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고, 2025년도에 1차 합격하신 분에 하나요. 2026년도 시험에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2026년도에 1차 시험을 또 보셔야 돼. 이게 팩트예요. 1차를 또 합격을 하셔야 돼. 합격을 안 해도 돼요. 합격을 못 해도 2차 시험 볼 자격은 주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2027년에 또 1차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2027년에 1차가 떨어졌어. 떨어지더라도 2026년도에 1차를 합격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관리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이번에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것 같아. 아, 그러면 나는 2차에 전부를 걸어야지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안 보고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2차로. 근데 이번에 2차에 떨어졌어요. 시험 난이도라든가 본인 컨디션들 잘못해서. 그러면 이분은 포기할 거냐 선택할 거냐,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거냐 선택을 해야죠. 근데 2026년도에 1차 시험을 안 붙여놓으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는데 뭐부터 다시 해야 돼요? 2027년도에 1차부터 다시 봐야 돼.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때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년도에 시험을 붙어놨어. 근데 이번에 1차 시험 편하게 시험 보셔도 되죠. 꼭 합격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면 1차는 어느 정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합격을 했다고 해서 1차, 그 다음 년도 1차를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접수하셔서 무조건 시험은 보세요. 그래서 붙으면 안도감을 갖는 거고, 떨어지면은 부담 없이 그냥 2차 시험에 몰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험 제도가 변경돼요. 제도 변경.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2026년도에 1차 시험을 붙여놔야 돼. 안 그러면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2027년도에 첫 번째 보는 1차 시험에서 과목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6년도 1차는 무조건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 연도 가서 과목 바뀐 거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필요하죠. 범퍼 역할을 할 만큼의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거지. 제도가 바뀐다는 건요, 쉬워도 어려워도 나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재도 생소하고 시험 문제의 방향성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좀 서머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도 변경되기 전에 1차는 무조건 따놓으셔야 해요. 제가 당부드린 거예요. 제도 변경되기 전에 1차는 무조건 따놓으셔라. 이 부분이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의 변경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한계점에 부딪혀서 과목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과목 변경을 하려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유예를 몇 년을 줬냐? 4년을 준 거예요. 결국은 2022년도에 과목 변경을 예고를 하고 유예를 4년을 준 겁니다. 또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2026년 12월부터 변경되는 소방법에 의하면 관리사 시험 볼 자격이 경력이 필요 없어요. 소방설비 기사 있으면 무조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2027년도에 엄청난 수의 수험생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기사를 따고 2년이라는 경력을 어디선가는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사 자격증 따놓잖아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관리사 공부를 돌입하는 거야. 그분들은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 아주 엄청난 팩트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능하시면 따시려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조금 좀 올인을 하셔라. 지금 현재 과목은 1차와 2차로 나눠졌고 2차에서 면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면제 시험에 대한 명수 파악은 공개는 안 했지만 저도 대략적으로 들리는 말로는 403명 중에서 설계미 시공만 봐서 붙은 사람이 4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360명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점검 실무만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두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한 과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합니다. 요거 면제 없어져요. 없어지기 전에 면제 받고 공부하시라고요. 언제 없어지냐? 2026년 12월에, 그러니까 2027년 시험부터. 과목 안전관리론,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그래서 소방기계 파트, 소방전기 파트, 위험물에 대한 기존부적인 내용. 그러면 소방기계, 소방전기 어디 있어요? 소방설비 기계, 소방설비 전기죠. 요게 어디로 가냐?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즉 화재안전 기술기준과 화재안전 성능기준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구조원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화재안전 기술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이 두 부분이 합쳐진 게 어디로 가냐? 설계 및 시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을 공부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공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리학,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은 어디로 가느냐? 소방 관련 법령과 구조원리가 합쳐져서 점검실무, 그 다음에 점검표. 이번에도 점검표 배점이 약 한 20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되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1차 평가를 내리면 소방설비 기사보다 기계보다 수리학은 좀 쉽고요. 소방설비 기사 전기보다 소방전기는 쉬워요. 근데 이것이 믹싱돼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기계도 공부해야 되고 전기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위험물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요 위험물 제가 늘 에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 학원 강의할 때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험물의 성상 및 시술 기준에 있는 시험 범위와 위험물 기능장의 시험 범위가 동일하다. 기능장이요. 근데 이 기능장이 애석하게도 기사 따고 경력 5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장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거는 이제 경력 증명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물 기능장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장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따셔서 설계 및 시공 면제를 받고 한 과목만 보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설계 및 시공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설계 및 시공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쉽게 나왔어.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설계 및 시공이 좀 쉽게 나와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의 설계 및 시공 점수가 70점대 이상. 저도 한 80점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점검 실무 행정이 암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점수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50점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65점 목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설계 및 시공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을 보통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해에 분석을 해보면 설계 및 시공 평균점이 20점, 30점대밖에 안 나와요. 합격하는 사람들이 설계 및 시공을 거의 턱걸이 수준, 40점 넘어서 과락을 면할 정도의 수준의 점검 실무로 나머지 거를 이제 보상을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는 점검 실무 행정 암기가 추세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관리사 시험 1차는 평균 60점 이상 5과목이에요. 총 5과목을 과목당 25문제니까 125문제. 125문제를 125분 동안. 그래서 과락 40점이 없으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요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8절지에다가 반을 접어서 나왔거든요.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지를 책장 넘기듯이가 아니고 신문지 넘기듯이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화면에 문제 푸는 게 많아요. 그리고 페이지를 막 찾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125문제가 A4 용지에 찝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엄청 많아져. 한 페이지에 눈에 잘 안 들어올 정도.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 때요, 오래 걸려 시간이.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125개를 마킹을 해야 돼. 마음은 급한데 마킹하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 1차 시험을 보면요,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풀어요. 문제는 1분이라는 시간 이하죠.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그럼 보통 30에서 40초 이내에 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30에서 40초 안에 한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빨리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읽어가면서 재치 있게 바로바로 답을 결정해야 되는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 40점에 가장 많은 과락이 나오는 거는 수리학, 전기 부분이 있는 거. 그 부분하고요, 위험물 파트예요. 그래서 과락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1차를 끝냈다. 그러면 이제 2차는 완전히 암기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통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사 공부할 때는 독서 100편 의자현이 뜻을 통달하는 게 아니고요, 100번 읽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관리사 시험에 지금 가장 큰 병폐가 그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은 얼마든지 물어봐서 이 사람의 기술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름할 수 있어요. 문제로서. 근데 관리사는요, 화재안전 기술기준, 화재안전 성능기준이라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거를 얼마나 암기했느냐야. 법의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외웠냐 못 외웠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이거는 공부를 해서 내가 소방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터득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암기한 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한 거를 잊지 않는 방법,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시되, 2차는 뭐 과목이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 다 보시는 분은 60점 이상, 한 과목 보시는 분은 그냥 한 과목이 60점 이상, 두 과목 보시는 분은 평균은 60 이상이어야 되고 과락은 40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 논술형입니다. 논술형 대문항으로 세 문제. 소문항으로 나누면 이것이 한 2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대문항 문제 6, 7가지 문제가 소문항으로 나눠져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집중이 많이 돼야 돼. 일주일 동안 암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암기했어. 그리고 집안 대도사가 있어서 한 이틀을 책을 못 봤어. 그러면 머리가 백지가 돼요. 다시 또 암기해야 돼. 그러려면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2, 3일이라는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하시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직설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본인이 정말 이거를 해야겠다는 의지력이 약하시면 선택을 하지 마시라 그래요. 대신 한번 선택을 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마음 한 가지 먹으시고 공부하시면 화재안전 기준이요 하다 보면 암기돼요. 증명해 주잖아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그죠? 요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뭐 외울 건 아니고요. 19년도부터 2024년, 뭐 6개년이게 되겠네. 6개년 합격률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회 때 283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전에 12회 때가 212명이었어요. 그래서 212명 뽑았을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19회 때 283명을 뽑아서 더 논란이 생겼어. 그랬더니 283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받아줄 만한 시장 크기가 아니었어요.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를 줄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그죠? 100명에서 150명 사이. 조금 좀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이게 아주 엄청난 문제를 만든 해예요. 39명. 39명인데 39명에서 제 지인분들,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건 아버님이 됐건 자녀분들 관리사가 4명이었어. 그럼 결국은 35명이야. 그렇잖아요. 4명은 다른 회사 안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소방회사 관리사거나 소방회사 사장님인데 다른 회사 안 간단 말이야. 관리사를 땄어. 그럼 당연히 내 회사에다 취업시키지. 그럼 시장에 35명밖에 안 풀린 거야. 근데 이 중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분, 소방기술사분 따자마자 바로 현장 안 옵니다. 간보시지. 그래서 2023년도에 관리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관리사 자격증 따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고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연봉이 올라가요. 자고 일어나면 연봉이 올라가요. 그랬어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관리사를 채용한 회사에선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23년도에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방청에 매일같이 전화하신 분도 계시대요. 관리사 좀 뽑아라. 지금 관리사가 없어서 회사 운영을 못할 지경이다. 소방청 민원 접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뭡니까? 물론 합격은 축하드려요. 2024년 12월 14일 날
관리사협회 제가 임원이라서 관리사 환영회 및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하는 드려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합격했을 때는 문제가 쉬우기를 바래. 하지만 내가 땄으면 관리사 시험은 어려우기를 바래. 왜? 그래야 인원수가 적어야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마치 내로남불이죠.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시장에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팩트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요번에 403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403명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내후년에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제가 뽑을 수 있다 하지 뽑는다가 아니니까. 근데 403명 뽑고 나서 내년에 또 30명대 뽑아? 난리 날걸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인원은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7년 시험 보기 전에 27일 합격생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2025년, 2026년도에 도전을 하셔라. 기존에 자꾸 여러 가지 생각, 기술사를 볼까, 관리사를 공부할까 왔다 갔다 핑퐁을 하시는 분들 마음 가다듬고 관리사에 몰빵을 하셔라 차라리. 왜? 시험제도 바뀌기 전에. 분석해 봅시다. 2024년 24회 3,000명대예요. 이게 뭐야? 1차 합격자. 언제? 2023년, 2024년도 1차 합격자가 고작 3,000명이라는 얘기야. 고작. 그 3,000명 중에서 2,600명이 시험을 봤어요. 2,600명이 시험을 봤는데 403명을 뽑았다는 얘기라니까요. 합격률이 15%야. 기사 합격률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0대 이하라는 거는 10대에서 29살까지죠. 10명. 저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숫자죠. 60대 이상이 46명. 그래서 혹시라도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 노후 보장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들 공부하십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50대가 제일 많잖아. 50대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왜? 따면 뭔가가 있으니까. 따면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든 것처럼 든든한 어떤 자격증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실제 따잖아요. 60대 이상도. 그죠? 여성이 39명이면 10%대 조금 안 된 거죠. 그죠? 403명이 39니까 한 9% 또 되겠네. 여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도전을 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사 주요 개정 사항인데 이거 아직까지 시험 바뀐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4대법이었어요. 소방법. 여기에 관리사는 뭐가 들어갔냐? 플러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소방시설법이 나눠지죠.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그래서 법을 두 개를 나눴다. 그 다음에 소방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 아직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에 관한 범위는 아니니까 법은 6개법이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기본법, 공사업법,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법 해서 6개 법이다. 지금 현재 관리사 시험은요. 그래서 법은 하셔야 된다. 자, 응시 자격이 확정이 됩니다. 언제? 2026년 12월에.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취준생들 대학교 졸업하고요. 취업을 해야 돼.
예. 취업 준비보다 관리사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니까요. 관리사 따면 연봉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따셔라. 취득을 하시려면 그 전에. 아마 지금 시험 보는 숫자의 응시생이 2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오프라인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2026년도 12월 달에 모 어떤 학원에서 응시 자격 완화를 바로 시행했다라고 해가지고 학원에 전화가 빗발치게 왔대요. 나 기사 따고 경력은 하나도 없는데 관리사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학원에서 소방청에다 다시 질의했더니 소방청에서 답변을 뭐라고 줬냐. 응시 자격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이다. 그래서 경력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보더라.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고 변경이 될 거예요. 변경이 어떻게 되냐. 안전관리론 이건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인데 이건 아직 파트라든가 이거는 아직까지도 결정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뭐 진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교수님께 조금 라인을 해서 들어서 알아요. 시험 제도가 바뀌는데 이 과목에 대한 세부 어떤 거가 필요하냐.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 쪽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서 나왔는데 확정을 안 했습니다. 요 과목, 전체 과목 이름은 확정된 거고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만들 이러이러한 부분에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한 세부 디테일한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계 파트, 이게 소방설비 기사 전기, 기계 소방설비 기사 전기. 그 다음에 관계벌명, 지금 현재 있는 6대 법령에다가 이게 연역법이에요. 그럼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져요? 안전관리론은 그대로 가고요. 수리학, 유체역학, 소방기계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화학, 기계 파트하고 전기 파트 중에 이제 살짝 녹여낸 거고, 그 다음에 소방전기, 그거는 전기점검실무에 들어가 있고, 위험물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필요 없어. 시험제도 바뀌면. 그 다음에 구조원리에서 기계 파트의 구조원리는 기계 쪽으로, 전기 파트의 구조원리는 전기 파트로 통합을 시켜서 1차에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소방 관련 법령, 소방 관계 법령 6대법하고 연역법하고, 이거 여러분 연역법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암기할 거 많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외워야 돼. 이 부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시행했다. 차라리 그러면 끝나. 근데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시행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행을 했다야. 그러면 그 기간을 또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현행법 외워야 되고요. 현행법 전에 몇 년 전에는 법이 어땠나, 몇 년 전에는 법이 없느냐, 몇 년 전에는 법이 없더냐. 그게 연역법이야. 그래서 연역법 정리를 해요. 저도 연역법 정리를 해서 요번에 교재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혼돈을 안 주려고 넣지 않았어요. 이거 연역법 시행하기 전에 공부하세요. 연역법 시행되면 법령 자체가 엄청나게 암기할 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차. 면제가 없다. 면제 없어진다. 2과목 다 봐야 된다. 다 봐야 되는데 점검실무. 지금은 뭐예요? 점검실무 행정이에요. 행정이야, 행정. 그래서 이거는 저도 어디 가서 기회만 있으면 얘기했어요. 관리사라는 직업은 기술적, 행정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근데 행정 업무는 원래 소방관서의 업무예요. 소방관서의 업무가 행정 업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행정 업무를 봐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는 법률적인 해설을 하는 거지. 어떤 거하고 현장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판단과 법률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법률적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게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건 불량이다. 당시 법엔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란 말을
뺐어요. 논란이 생기니까. 즉 그러면 결국은 뭐냐? 관리신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셔서 설계및 시공을 면제받아서 점검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는 거나 그래서 2년 안에 못 붙었다. 변경된 시험으로 봤더니 점검실무 관리실무야. 이게 점검실무 행정이에요. 결국은 예, 위험물 기능장으로 한 과목 면제받고 2차 쪽에서 하나 세이브하더라. 물론 위험물 기능장으로는 꼭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확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설계 및 시공도 중요합니다. 저 정말 극혐해요. 어디 지금 우리 학원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시험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제도권에서의 강의니까 제가 위험물 기능장을 따서 시험을 좀 확률적으로 높이자 그러고 저를 다른 데 가서 많아요. 예, 외부 강의가 좀 많은데 외부 강의 가면 관리사들은 분명한 거는 설계 및 시공을 시험은 안 보더라도 공부는 하시라 그래요. 공부가 안 되고 점검 실무만 하니까요. 기술이나 기능 부분이 너무 부족해. 이해하세요? 저는 지금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험물 기능 따라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난 관리사가 목표인데 왜 위험물 기능장을 따라 그래? 위험물 기능장으로 한 과목. 그죠? 그리고 점검 실목으로 한 과목에서 두 과목을 보나. 설계 및 시공 공부에서 소방과 관련 설계 및 시공 공부하고 점검 및 공부 하나 똑같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이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취득하세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 소방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게 필요하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학교 쪽에다 용역을 줬는데 대학교 교수님, 대학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방은 현장 학문이에요. 이 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관리사는 그거를 이해하고 내 거로 만드는 게 기술이지. 우리가 책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건 기술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사를 특급 기능자라는 얘기도 해요. 기술과 기능을 접목시켜서 법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변경되는 거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너무 같은 소리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전략. 1차는 점수가 낮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꽈락을 대비해라. 꽈락 몇 개요? 40점이요. 25문제니까 몇 개요? 8개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꽈락 없애야 돼요. 평균이 80이면 뭐해? 꽈락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해서 한 문제 푸는데 3분 걸린다? 2분 걸린다? 한 문제 푸는데 40초 걸린다? 30초 걸린다? 쉬운 문제 먼저. 계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 내가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계산 문제는 답이 나온 거를 계산식과 계산기 누르고 이런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계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나중에 푸시라 그래요. 저는 항상 계산 문제는 나중에 푸셔라. 쉬운 문제, 단답형 쉬운 문제 먼저 푸시고 계산 문제 풀어라. 그 다음에 마킹하는 거 125개 마킹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그냥 시험 시작 종과 시험 끝 종이 딱 울리자마자 시험지 뺏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아닌데 지금은 뺏어가. 왜? 같은 교실 내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민원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전에 마킹 끝내셔야 돼요.
그건 예시입니다. 안전관리론 15개에서 25개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고, 소방수련 및 약제역학 얘는 10개에서 15개 목표로 하시면 되고, 소방 관련 법령 이거 2차하고 관련돼 있어요. 소방 관련 법령 이거 2차예요. 2차. 요번에 20점 배점 나왔어요. 위험물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구조원리 20개에서 25개까지 가능한데 얘는 법이라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1차는 조금 포지션을 좀 높게 잡아도 된다. 자, 안전관리론 기사 대비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다. 기사보다는 좀 폭이 조금 더 넓어. 그러나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전기 요거 설계 및 시공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서 두 과목 다지기 못하시면 설계 및 시공 공부하기 엄청 난해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단위나 수식 수리학 자체는 단위예요. 단위 공부하는 거예요.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숙지하셔야 된다. 소방 관련 법령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법, 공사업법, 화재예방법 등 6대법, 소방 6대법, 소방 5대법이지. 5대법에다가 다중이 들어가니까 6개의 큰 법, 리형, 규칙에다가 별표까지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이건 공동적인 성상을 숙지하시고 개별적인 특징 숙지하시고 개별적인 특징에 맞춰서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생각을 하시되 점수 포지션은 80점대 기준으로 잡고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위험물은 그렇게 점수가 낮지 않아요.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어렵죠. 시험 봤을 때 점수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구조원리 화재안전 기준 중에서 기술 기준 위주로 기술 플러스 성능 기준 이거 어디로 연결돼요? 2차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겠지. 고득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굳이 1차를 오랫동안 공부하시는데 1차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시험이 보통 5월달이잖아요. 짧게 잡으셔서 좀 임팩트하게 집중력 있게 공부하십시오. 2차 준비하는 것보다 소방관계법령하고 화재안전 기술기준, 성능기준 공부하시는 것이 2차 대비다. 2차 합격 경력은 설계 및 시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지. 소방용어, 수리학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각 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 물어봅니다. 점수 포지션은 낮지만 설비의 구성원리, 작동원리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에서 놓칠 수 요번에 설계 및 시공이 어렵게 나온 게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요. 계산 문제 푸셔야 돼. 요거는 뭘 해야 돼? 계산기. 그래서 저는 설계 및 시공하고 점검 실무하고 1차 시험하고 같이 봤을 때 합격했던 관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차 시험을 보고요. 밥을 먹고 2차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면제 안 보고 다 봤으니까 계산 문제가 그때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계산 문제 실수하면 큰일 났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일 먼저 숙지해야 될 게 이거 계산기예요. 계산기 누리다가 시간 다 가면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계산기 누르는 거 숙지하시고 계산기는 나에게 맞는 계산기 반드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없는 계산기 있어요. 파악하셔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화재안전 기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 이거 제 책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겹쳐요. 1차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 유 교수님 거하고 겹쳐서 안 했는데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실무가 화재안전 기준
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았어요. 2024년도 시험에. 자, 설계 및 시공, 학습 전략, 네. 수리학, 전기, 완전 숙지를 해서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계산 문제. 숙지가 안 되면 못 붙어요. 합격 점수는 60점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요즘 추세는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설계 및 시공이. 자, 계산 문제 시수 있으면 안 돼요. 2, 3은 2 곱하기 3은 8이에요. 예, 실제로 제 지인분, 친하신 관리사님 지금은 합격하셨는데 떨어지신 해에 2 곱하기 3은 8이라고 쓰시고 예, 시험 문제 보시고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답하고 자기 답하고 틀리대. 이게 계산 받아보니까 계산 실수했어. 그래서 계산 마스터 해야 돼. 계산기 마스터. 점검신명정, 화재안전 기준, 그 다음에 법규, 법규. 요번에도 법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표. 암기. 요새 추세가 점검표 많이 나옵니다. 암기. 그냥 암기예요. 100번 읽어서 암기하셔라. 자, 그래서 2차 단기인데 사실 2차는 단기에 붙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할 게 많아서 예, 들어가면 나가니까 들어가면 나가니까 들어가면 나가기 전에 넣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공부 방법. 들어가면 나가. 10개를 넣으면 9개가 나가. 그럼 내 머릿속에 10개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를 넣어야지. 100개를 넣으면 90개가 나가겠지. 그럼 몇 개는 남아요? 10개. 이거를 매일같이 해서 100개를 매일같이 넣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30개가 되고 그러한 반복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잔상이 남기 시작할 거예요. 잔상이 남기 시작하면서 요령이 생깁니다. 무조건 암기. 드릴 말씀은 무조건 암기. 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 시험제도 바뀝니다. 지금 컨설팅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목표 잡으셔서 2027년 이전에 붙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팁 하나 드렸어요. 1차 시험은 내가 관리사를 합격하기 전까지 1차 시험은 계속 보십시오. 계속. 그냥 가서 접수하고 간 게 아니라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1차는 그냥 시험 봐도 붙을 정도의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위험물 기능장을 패스하셔서 과목 면제를 받으셔라. 이것으로서 2025년도 합격생도 엄청 많은 24회 시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